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음해하는 어떤 무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단일 타파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운동하는 이 운동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운동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모인 단체는 연구자, 그 다음에 일반 시민, 그 다음에 주부, 뭐 교사,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인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한국의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일 간의 외교를 파탄시키고 또한 국민의 정서상으로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저희 단체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이며 징용자상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팩트 중심, 그 다음에 증거자료 중심, 이런 것들을 놓고 저희들이 역사교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이곳이 평화의 거리가 아니고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 대표님도 최근에 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고요.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공대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떠한 사실들이 위안부 문제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주시고 사실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대의 멤버인 시구하나님께서 자유 발언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11월 11일 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유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부 유가족들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다 얘기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하라, 일본은 과거의 죄를 뉘우쳐라, 일본은 전범국가의 책임을 져라. 이거 우리나라 문서뿐만이 아니라요, UN 자료 그리고 일본 자료, 우리가 흔히 공식 문서라고, 공식적인 기관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일본이 몇 번 사과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민이 전범국가로서 어떤 사죄를 해야 되는지 국제사회가 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미국과 그리고 그 당시에 조약에 관여했던 국가들이 점검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저는 정말 일본밖에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좀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강조하는데,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전시 여성을 강조한다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한 소련군의 전시 독일 여성 강간, 독일 여성 납폐, 독일 여성 200만 학살, 이런 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소련군이 일제가 패망한 이에 북한 땅에서
어르신이 11월 11일 날 평소에 여러분들 자료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이용사 할머니가 증언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이용사 할머니는 정기 고문 당해가지고 무서웠고 정기 고문 당해가지고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모든 기사에 그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 날 동아일보 전문에 기록된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 고문은 간대였고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차차 흘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정기 고문 후유증으로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칼 맞았다고 칼로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렸다. 정기 고문과 칼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증언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법정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1945년, 46년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이용사 어르신의 어머니께서 정말 귀신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절하셨다는 그런 중앙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 날 제가 동아일보 어제 기사를 봤더니 어머니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그 신문 기사를 봐야 되지만 딸이 돌아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내쫓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선처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기꾼한테 사기당했을 때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법에서 그것을 다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나갈 때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증언이 저희가 알고 있던 증언과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유네스코의 위안부 등재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 전시 여성, 소련군, 독일군, 프랑스군, 미군, 중국군, 일본군, 한국군, 전 세계 성폭력 당하고 강간당하고 낙태당하고 이런 여성들, 그렇게 말하면 다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군만 죽으라고 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정부 간에 합의가 있어 왔던 지난 세월, 이것은 분명히 한일 간의 개인과 개인의 조약과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의 외교적 합의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의 양국 간의 국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관아님 감사합니다. 이용수 어르신은 마이크만 잡으시면 말씀이 막 바뀌세요. 뭐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바뀌고, 그 자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법정에서 또 얘기를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5월인가요? 윤미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일 합의를 할 때 위안부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윤미향을 쳤죠. 근데 법정 이런데 그 이후에 이나영 씨하고 화해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와서 윤미향이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쏙 빼고 다시금 정의연을 지지하는, 우회적으로 말하면 윤미향을 지지한다, 다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는 법정에서 전혀 안 하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이용수 씨를 보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 공대위에서는 2015년 한일 합의를 이행하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정의연은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운동을
저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요 버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단일동산 진실 규명 50회차 성명서. 다시 할게요. 제50회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키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11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전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씨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자기들 맘대로 장난으로 한 거다. 거기다가 10억엔까지 받았다. 왜 또 받아 먹었냐? 라고 말했다. 이 씨의 주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다마를 부정한 게 아니냐는 의미인 듯하다. 그러나 합의사항 1항에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2항에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고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협상은 고노다마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산되기 전까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6명 중 37명과 사망자 199명 중 58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씩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 씨의 주장은 80%에 해당하는 수령자들의 바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씨 사례에서 보듯 그가 위안부 지원 단체들의 논거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유엔의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위안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난처하게 된 것은 이 보고서가 거짓으로 드러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과 전 위안부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까닭이다.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1996년 외무선 반박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려다 철회하게 됐는데 위안부 이슈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성 문제로 들끓고 있던 당시 유엔의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해결책이 필리핀,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 여성 기금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60명 혹은 61명이 1인당 500만엔, 의료지원금 200만엔, 복지지원금 300만엔을 수령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었는데 이후에도 한국에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위안부 협상이라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었고, 여기서 한국 내 지원단체와 소수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필리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나서서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 일본은 충분한 사과를 취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 권익단체인
일본 명예 부채 재단에서는 추가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처럼 내년 1월에 있을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양국의 외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요구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1996년 외무성 반박문에서부터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관계의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1월 18일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이상입니다.